참호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이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보급된 게 있어요. 전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코트를 지급했는데 참호에서 입는 거니까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러시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 제목은 이런 거예요. 죽음과 악수하는 발진 티푸스 2. 이와 죽음은 친구다. 감염된 이를 박멸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1919년 작품인데요.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1917년에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발진 티푸스 유행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냐면 러시아에서요. 1921년까지 무려 러시아인 2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 30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나올만 하죠. 그런데 저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생물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뭐 까탈스럽게 작가를 갖고 뭐 시비 걸자는 거 아니고요. 요렇게 해서 한번 재미있게 우리 생물학을 공부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인체를 감염하는 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리에 사는 머릿니, 몸에 물을 무는 몸니, 생식기 주변, 음모에 사는 사면발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진 티푸스를 옮기는 이는 몸니예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이는 자세히 보면 사면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앞발 끝쪽에 갈고리를 보게 되면 저 갈고리 모양이 몸니가 아니고 사면발리의 갈고리예요. 머릿니와 사면발리는 항상 몸에 살아요. 머리카락에부터 살고 음모에부터 살고. 근데 몸니는 항상 사는 게 아니고 피를 빨 때만 사람 몸에 들어와요. 근데 피를 빨면서 얘가 배설도 해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냥 일도 보는 거죠. 얘가 물면 가려워지고, 만약에 몸니가 발진 티푸스균에 감염된 거라면은 얘가 배설도 갔으니까 그걸 긁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배설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발진 티푸스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더욱이 발진 티푸스균은 마른 변에서도 며칠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염성이 높아요. 따라서 발진 티푸스를 예방하려면은 박멸이 최선책이죠. 일단 발진 티푸스라는 이름을 잠깐 보게 되면 그 티푸스라는 거는요, 원래 혼미하다라는 뜻 티포스, 이 그리스에서 왔어요. 제가 음생물에서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장티푸스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일으키는 화학 질병이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질병이에요. 발진 티푸스에 걸리면 잠복기가 좀 있어요. 한 1, 2주 걸리는데 이때는 항상 머리가 좀 아프고 열이 나고 뭐 오한이 오고 그리고 한 4, 5일 더 지나면 몸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도 혼미해지고 막 환각하기도 보고 헛소리도 하고 하다가 이제 열 나면서 맥박 증가하고 막 혈압 저하고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열이 내리고 상태가 빠르게 좋아진대요. 그러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회복이 느려지면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는 세균의 이름 한번 소개해드리면 학명이 리케차 프로와제키예요. 이거 왠지 사람 이름에서 온 것 같다는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이거 사람 이름에서 왔어요. 발진 티푸스균이 처음 발견된 건 1916년이에요. 브라질 출신의 그 내과 의사 겸 병리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와 같이 발진 티푸스를 연구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과학자를 기리고 싶었어요. 우선 자기와 같이 연구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동료의 이름이 스타니슬라우스 폰 프로와제크였는데요. 그분의 성을 따서 프로와제크니까 프로와제키, 이렇게 종명을 땄고요. 역시 이 세균을 연구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미국 생물학자 하워드 리케치의 성을 따서 성명 리케차를 만들어서 리케차 프로와제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근데 궁금한 건 왜 1917년에 발진 티푸스 대유행이 일어났느냐? 주 원인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요.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이 생기고 정확히 한 달 후 1914년 그러니까 7월 28일 오전 11시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1시부터 이제 포문을 여는데 세르비아를 향해서 엄청나게 이제 포격을 하니까 국가 기본시설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막 다 대피해야 되고 그냥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르비아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히게 돼요. 세르비아 측에서는 뭐 군의관을 비롯해서 의료진이 전부 다 전쟁으로 나가니까 민간 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통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과밀 상태로 있죠. 위생 환경 좋지 않죠. 이렇게 되면 발진 티푸스균을 비롯한 미생물한테는 아예 그냥 고속도로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 11월부터 난민과 포로들 사이에서 이제 발진 티푸스가 발병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 빠르게 군인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발진 티푸스로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가운데 약 5만 명은 세르비아에 강건된 포로였었고요. 또 심지어 세르비아에서는 의사들조차도 3명이 한 명꼴로 비운을 피하지 못하고 희생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60, 1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은 감히 세르비아로 진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갔다가는 자기들도 거의 걸려서 희생될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대신 뭘 했냐면 진격을 하지 않고 자기 진영에서 혹시라도 발진 티푸스가 이제 발생할까봐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방역을 하고, 군인들도 군장이랑 모든 거를 방역하는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위로 올라가서 그 러시아 전선 상황은 더 심각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나기 이미 전에 벌써 발진 티푸스가 좀 일어나고 있었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전쟁 전에는 10,000명당 약 1.3명 정도의 사망률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1915년에 이르러서는 10,000명당 23.3명으로 사망률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동하고 피난 행렬이 따라가니까 발진 티푸스균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도 서부 전선에서는 발진 티푸스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몸니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 많았으니까요. 왜 그러면 서부 전선에서는 발진 티푸스는 안 일어났느냐? 서부 전선에 창궐했던 몸니에는 발진 티푸스균이 감염되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있었냐면 다른 세균이 있었어요. 얘는 바토넬라 퀸타나라는 세균인데, 얘도 약간 발진 티푸스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열이 좀 나고 그런데 훨씬 증상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은 참호에서 군인들에 걸리니까 참호열, 트렌치 피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서부전선도 그렇고 이 참호를 파다 보니까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발이 물에 적구해서 물러지고 물집 생기고 공상구도 걸리게 되고, 피부가 무너지니까 특별한 병원균이 아니어도 여러 곰팡이나 이런 미생물 감염으로 이제 발이 심각하게 감염이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 건 참호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트렌치 풋, 참호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1차 세계대전 4년 남짓하는 동안 군인 전사자만 900여만 명, 그리고 부상 장병이 2,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전투로 인한 부상보다는 여러 가지 감염, 발진 티푸스나 참호열, 참호족으로 희생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호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이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보급된 게 있어요. 전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코트를 지급했는데 참호에서 입는 거니까 그게 이제 트렌치 코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입는 패션 아이템이 됐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참호에서 생존을 위해서,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자, 이렇게 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미생물들은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서식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쉬워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 비위생, 다음에 면역 기능 저하. 전쟁을 한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한테 성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11월 11일 11시에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11월 11일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와 교훈도 같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 미생물학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